안녕하세요. 박터나의 건강하지 혈관외과 전문의 나창현입니다. 오늘은 정맥류 치료법 중 의료용 접착제로 치료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의료용 접착제로 수술하시는 방법이 있다는데 명칭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의료용 접착제가 사이나크릴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물질을 생체에 맞게끔 제조한 건데 정맥류 안에 넣어가지고 붙이는 거죠. 이렇게 회사별로 베나블록 또는 베나실 두 가지는 약간은 좀 차이는 있지만 시술 방법은 똑같고 아주 간단하고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용 접착제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수술하시는 건가요? 접착제를 이용해서 정맥류를 폐쇄를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발목 부위에 링기를 맞듯이 주사바늘을 삽입을 해서 거기에 볼펜 심지 정도 되는 조그만 관이 있어요. 네. 그거를 쭉 밀어놓으면 이게 뿌리가 보통 사타구니에까지 올라오거든. 또는 오금다리까지. 그 뿌리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이 접착제를 조금씩 매뉴얼대로 분사를 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맥류 벽이 이렇게 있으면 접착제를 넣고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딱 붙겠지. 네. 또 붙이고 쭉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야. 네. 그러면 수술이나 열 가하지 않아도 정맥류 안에서만 붙기 때문에 정맥류 바깥에 있는 신경이나 조직이 손상이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여성분들이나 겉으로 많이 튀어나오지 않는 정맥류 환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손쉽게 치료하실 수 있는 수술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환자들이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의료용 접착제는 아무래도 붓고 나면 일시적으로 좀 딱딱함이 만져질 수가 있겠죠. 네. 왜냐면 만약에 이 피부에서 너무 가까우면 나중에 이렇게 만져지면 만져져요. 네. 뭐가 만져지네? 그럼 불편하잖아. 그래서 너무나 피부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좀 피하고. 근데 좋은 점은 너무 많죠. 무릎 아래쪽에 신경이 예민한 부위, 그리고 칼이나 열 댈 수 없는 부위, 그런 아주 예민한 부위는 접착제를 쓰게 되면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많이 없어서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접착제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환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마취를 안 한다는 거. 링겔을 꽂듯이 그렇게 바늘 들어갈 때 그 부위만 5mm 정도 국수 마취하고 마취 없다는 거 얼마나 좋아. 그죠? 회복 시간? 마취 안 했는데 회복 시간 왜 필요해? 근데 네. 이게 또 화학적인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레르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실에서 그 경과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맥류가 항상 안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도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일부는 또 제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편하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 시간을 내야 돼서 치료를 해야 된다. 여유 있게 편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끔 일부 환자에서 알레르기? 약간 가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안전하지만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히 우리 신체에서 배출이 되는 때까지는 가끔 가려움증, 좀 딱딱함? 앉았다 일어날 때 뭐가 좀 당기는 현상? 합병증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불편함은 웬만한 분들은 다 감수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알레르기가 호전되는 데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며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먹었는데 네. 그 알레르기가 바로 나와요? 다음날 나올 수도 네. 있지. 사람마다 다르잖아.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또 없는 사람도 많고 있는데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느끼는 증상이 있어요. 그때 바로 연락하면 간단한 항히스타민제 복용하면 금방 좋아지니까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고객님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내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용 접착제를 사용할 때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중요하게 생각할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맥류의 위치가 피부에 너무 붙어 있거나 너무 크거나 너무 튀어나오면 저는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지만 밖에서 만져지는 게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전화 고주파를 병행해서 아주 필요한 부위만 변화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일부분만 한다든지 환자분이 회복할 때 불편감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재적소에 알맞는 치료법을 사용해 주시는 원장님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베나실과 클라리베인 중 어떤 수술이 더 좋은가요? 베나실은 의료용 접착제, 클라리베인은 경화제, 액체. 똑같이 정맥류를 폐쇄한다. 개인적으로는 초음파를 통해서 그 정맥류 크기 그리고 정맥류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클라리베인이 할 부위와 베나실 할 부위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들한테 그 사이즈와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죠. 다양한 케이스에 맞춰
잘 치료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편하게 내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맥류 치료법 중 의료용 접착제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맥류 치료법 중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능한 쉽게 잘 이해하시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도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터나의 건강하시였습니다. 건강하시였습니다.